오늘은 그러면 12대를 보겠습니다. 12대. 12대 저번 얘기했죠. 당군은 앞에 사회적 직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가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2대 당군이 아한입니다. 아한. 예. 이제 우리나라 보통 사만이라고 그러죠. 사만이라는 게 신라 고구려 백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BC 1806년에 거기 각각 만의 지도자가 한불배, 진안이 고사심, 또 변안이 신돌계 이렇게 해가지고 당군 조선을 셋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삼회 문화라고 이제 나중에 가르칠 텐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3으로 나가요. 우리나라는. 내가 또 우리 밴드에 들어오시면 알 텐데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제가 잘 아는 손혜성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분박가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찬송가는 서양식이 2박자 아니면 4박자예요. 그런데 이분은 8분의 6박자 아니면 4분의 3박자로 그거를 다 바꿔요. 가락이 우리나라 가락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양 음악은 이렇게 앉아서 조용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어깨를 들쑥들쑥 신명 나가지고 막 거룩한 성전에 왔으니 뭐 이러면서 그냥 이 어깨춤을 추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일어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건강하는 손털기, 발털기 이런 거랑 해가지고 건강 춤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 사람은 뭐냐면 3분박이라는 거예요. 음악이, 우리나라 가락이. 근데 여기는 이제 그래서 사만이 탄생됐고 여러분들 유명한 BC 1805년에 유의자라는 우리 유명한 학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국태사,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교육부 장관. 그렇죠. 부총리 이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교육기관인 태학관을 설립했다. 태학. 우리가 고구려에서도 태학이라는 게 있죠. 근데 태학관입니다. 성균관도 이 관자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진 선비를 양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런 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당군 역사에 나오는 교육사를 보면 1805년에 지금 당군 아한 때 당군 조선이죠. 태학관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막 있었는데 이제 삼국 시기대로 하면은 고구려 시대 때 소수리망 때 이 태학관에서 관만 뺍니다. 한자가 똑같아요. 태학이에요. 태학. 국립대학이 태학을 세웠다. 그리고 고구려나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는 똑같아요. 거의. 거의 똑같고 학제가 똑같고 AD 682년에 신라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게 있었다. 그 다음에 AD 992년에 고려 성종 때 여러분들 다 들어봤죠? 국자감이라는 게 있어요. 국자감. 이게 이제 이렇게 교육의 연대대로 국립대학을 열고 하는 거예요. 이 국자감이 이제 성균감이 됐다가 나중에 1898년 태종 때, 조선 태종 때 개성에 있었어, 이게. 고려의 수도. 그러다가 지금 명륜동에 성균관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태학 관할 때 관하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도올 김영옥이 이게 600년도 하면 1998년도에 6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이때부터 끊지 말고 성균관이라는 게 여기가 이제 성균감이 됐다가 또 성균관이 됐거든요. 고려 개성에도 성균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도올기명옥은 992년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해외에서 600년 이상 된 총장들이 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데 우리 그 총장이 그 순진해가지고 그냥 1398년으로 하자. 이렇게 한성에 온 거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60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볼로냐 대학이라든가 옥스퍼드 뭐 소르본 이게 700년대 되고 막 이랬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훨씬 더 올라가요, 여기. 여기서 400년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 한 1000년 가까이 된다. 자, 그런데 이 유의자 선생의 경고 말씀이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죠? 저기 김현홍 씨, 그 책에 나오죠? 그 유의자 선생의 경고 말씀. 까맣게 쓴 거. 그거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나라는 다음 조에 이르러서는 예약 복도로만 수년이 고비될 것이며 수년이 배출되어 정전을 저술하기 시작하고 여러 학자들이 그 이상을 내세우리니 운하의 형상이 전무후무하여 천하를 휩쓸 것이므로 수천 년 후에는 이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눈물을 산호한 일이 가득할 것이며 마지막에는 우리 자손들이 선조를 잃어버린 지금까지 이르리니 참으로 헌신하고 심히 원통한 일입니다. 자, 이런 석학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학문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그 제후국가였던 하은주를 거쳐서 뭐 춘추전국 이럴 때, 우리나라의 원래 학문이나 종교가 들어가가지고 변질이 됩니다. 이단 사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유학사상이라고 그랬죠. 예. 조금 이따. 그래서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말대로 마지막에는 우리 자손들이 선조를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리니 참으로 한심하고 심히 원통한 것입니다. 뭐 한자를 중국말이라고 한다든가 우리나라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벌써 몇천 년 전에 벌써 이거를 예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예? 국태사 정도 벼슬이 가진 사람이니까 가능하죠. 자, 13대 단군으로 하겠습니다. 흘달입니다. BC 1767년에 이거는 제가 설명한 바 있는데 하나라의 그 마지막 왕이 거왕입니다. 이때가. 근데 거왕이 그 말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만나서 그 도덕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우리 이제 나중에 한중일 국제관계학 보면은 망하는 나라나 망하는 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 계속 들으세요. 네, 그런데 거기에 도덕적 타락, 문란, 사치와 낭비 이런 거는 아주 거의 100%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뭐예요? 그 당시에 그 하나라의 신하 중에 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은나라를 세우는데 이 사람이 단군조선의 그 윤호 없이 먼저 이 하나라 거왕을 자기가 모시던 거왕을 칩니다. 그래서 그 단군조선은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그거를 결격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징계하는데 신하된 도리로서 그걸 치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읍차 말량을 보내서 오히려 하나라를 돕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탕이 속죄를 하고 사죄를 합니다. 그래서 회군을 했는데 이 회군하는 읍차 말량의 군대를 하나라 거왕이 망할래니까 공격을 또 해요.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을. 그래서 다시 그 흘달 단제가 신지우량이라는 사람을 다시 파견해서 견이라는 거는 산동반도, 여기가 산동반도죠? 이제 이런 거는 안 가르쳐도 되겠죠? 그 견이라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그 요동에 있었던 낭랑, 이런 군대들을 같이 합쳐서 이 탕해 군사와 함께 하나라의 수도인 관중, 그러니까 이
여기가 이제 섬서성이죠. 섬서성에 지금 여기가 시안이 있죠. 그 당나라 수도 장안이라는데, 그리고 거기 함양이 있고 그런데 이 근처가 그 관중입니다. 관중, 섬서성. 거기를 쳐가지고 그 빈 기의 땅을 차지하고 관청을 세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감독 관청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신하였던 탕이 하나라 거랑을 몰아내고 은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위대한 단군조선 할 때 은나라를 세우게 해준 게 단군조선이 병력을 보내서 탕의 왕을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은나라도 단군조선의 제후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대략 BC 1752년입니다. 그리고 BC 1763년에는 그 12군데의 수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천신제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인데 거기에 천지화를 이렇게 신었어요. 저번에 그 천지화는 무궁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이 거룩한 지역이다를 표현하거나 천신제 때 하나님께 바치던 그 꽃이 무궁화였습니다. 그게 천지화라고 그랬어요. 천지화. 그리고 이제 그 천지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국가 인재인 화랑을 뽑았는데 이게 신라의 화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수두에서 그 머리에다가 이 무궁화를 꽂았다는 거예요. 천지화를. 그래서 화랑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말하면은 문물을 익히는 인재양성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천지화랑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 단군조선 시대 때는 천지화랑 또는 뭐 국자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자랑. 그리고 이제 고구려 때는 뭐예요? 까만 옷을 입은 선인이라 조의가 까만 옷이고 조의 선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백제에는 수사라고 그랬습니다. 수사. 그리고 신라는 이제 화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랑. 이거는 뭐냐면 젊은 애들을 인재를 뽑아서 문무를 겸비하게끔 했어요. 근데 그 문무라는 게 신체적인 훈련과 정신적 교육이지만 원래 오리지널은 그 정신교육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육이 정신교육.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저번에 얘기했죠. 글짓기, 뭐 유괴,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말타기, 화살 쏘기 이러는 신체 단련 같은 것들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요. BC 1752년에 지방자치제도 상권 분립이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 뭐 학교에서는 맨날 그 프랑스의 그 몽테스큐에 그러는 그 정치학자가 1748년에 그 법의 정신에서 상권 분립 사상을 나타냈다 그러지만은 우리나라는 한 거꾸로에 거꾸로. 이건 AD 1748년인데 BC 1752년이에요. 예? 상권 분립인데 그때는 그 풍백, 그 다음에 운사, 우사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그 테오보키가 우사벼슬을 하고 갔다고 그랬죠. 그게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운사는 사법, 그 다음에 풍백은 입법입니다. 제가 이거 한자 다 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3년에는 그 유명한 오성취루 현상, 오성취루라는 거는 5개의 성, 그러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일렬로 모여들었다라는 기록이 그 단군조선의 기록에 나오는데 이거를 그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책을 써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이런 책을 쓰는데 이거 쓰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 그 상무사협회에다 논문을 이 단군사에 나오는 기록이 맞다는 것을 천문학적으로 증명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우리나라 사학교에서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고등기술원으로 자리를 옮겨요. 그런데 그분이 하여간 쓴 거에서 그 컴퓨터로 측정한 결과 그 실질적으로 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일렬로 모여들었다. 이것을 이제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책에다 요 책의 29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대 당군으로 넘어갑니다. 고불입니다. BC 1680년에 최초로 이제 쇠를 만들어서, 그 전에는 조개로 뭐 원공패전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쇠로 만들어서 금속화폐인 잠오존을 주조했다라고 나오고요. 15대 당군 대음 또는 버름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응나라 그 당시의 왕이 소갑이었는데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쪼갰다. 이게 조공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는 좀 빠졌는데 쓰시려면 쓰세요. 소득액의 80분의 1을 국세로 바쳤다. 되게 싸죠? 소득의 80분의 1은. 예. 그 다음 BC 1660년 겨울 10월에 양운국, 그 밑에 위에다 쓰세요. 양운국은 지금 바이칼 호수 쪽이라고 그럽니다. 그 옛날 기록이라서 저도 그냥 기록을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양운국은 바이칼 호수고, 수미리국은 여러분 발음이 수미리에서 수메르가 나왔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황국 1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밑에 보세요. 우루국이라고 또 있죠. 우루국. BC 1652년에. 그러니까 수미리국하고 우루의 두 개가 서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수메르가 여기서 나오고 수메르의 수도가 우루입니다. 갈대아 우루 그러죠. 아브라함이 떠난 데가 수메르의 수도가 우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특산물을 조공하였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저번에 내가 무궁화가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할 때 그 샤론이란 지방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바운더리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는 맨날 그 당군조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아마 북만주 쪽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나라 사학가에 특이하게 그 자꾸 좁혀 나가는 거예요. 중국 쪽은 건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허약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쭉 뻗어나가가지고 저기 지중해 지역까지 이렇게 같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